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갓차이맨입니다. 오늘은 ESG에 대한 공개적인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ESG의 개념에 대한 형태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습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한 형태와 ESG의 활용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형태가 반드시 ESG 창업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정부 사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창업에 대한 경우는 자기 자본 또는 자기 능력 또는 대출, 기타 등등의 투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의 비율이 높아야지만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투자와 대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창업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신용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신용이라는 부분이 초기 창업에 있어 가지고 한 번도 어떠한 창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고 한 번의 실패라든지 재창업이라든지 때론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기란 다소 다양한 형태에 있어 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ES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창업과 ESG 창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포인트는 신용이란 기준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SG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공헌, 공익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 창업에서 우리가 보는 이익적인 부분은 사익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란 다소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ES 창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형태가 정부, 즉 공공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창업 방식이란 겁니다. 기존의 공공적인 창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제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아니면 자활 기업, 기타 등등의 형태를 갖추었겠지만 지금의 형태는 어느 정도 많은 지방과 대도시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콘텐츠 전쟁, 서비스 전쟁 또는 인프라 전쟁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의 서비스와 공공의 콘텐츠를 가진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익 실현에 대한 사업들은 비영리한 개념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자본 비율의 형태보다는 어떻게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공익적인 실행 역량을 기반으로 많은 지원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공익 사업들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한계라는 것은 사회, 문화,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많은 복지 서비스와 복지 혜택들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는 다소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ESG 창업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익 실현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기회 수익을 공공의 목적으로 나누자. 그 대신 기존의 복지의 퀄리티나 수준 미달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하자. 좀 더 개선을 하자. 이것이 이노베이션적인 공공혁신입니다. 이런 공공혁신에 기반하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ESG의 창업을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익 추구라는 개념, 그리고 이런 공익적인 이익의 추구, 이 두 가지, 사익과 공익, 이 두 가지를 같이 ESG에 녹아내야 됩니다. 저는 현실론자입니다. 요즘 중동 쪽에 전쟁, 그리고 고유가, 최근 들어서는 고유가 지원금까지 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 ESG에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이 요소들을 잘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일단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5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구조조정,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신모델에 뒤처지는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란의 전쟁 상황이 발생되자 유가가 요동치고, 유가가 얼마만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체감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의류, 비닐, 아스팔트, 차량의 유류는 당연한 논리겠죠. 생활 전반에 있는 유류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업계들이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의 시점을 맞이한 거죠. 이거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SG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입니다. 일단 환경을 먼저 읽어야지만 거기에서 사익과 공익,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부분이 창출이 되어야지만 공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사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겠죠. ESG를 사익과 공익으로 나눈다? 저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논리를 기반하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고, 누군가의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아니면 어려운 환경을 개선시키는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논리에서 공익이라는 논리는 사익 추구의 형태에서 일정 부분 안정성을 추구해야지만 공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ESG 창업이란 개념에 있어가지고 환경, 에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회, 그냥 소셜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public interest,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즉 일자리 창출. 제가 늘 강조하죠. 공공자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이, 즉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지배구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ESG의 기본 개념 자체는 거버넌스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버넌스는 안정된 기업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혁신 방안이라고 봅니다. 창업자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요. 창업자는 아직 기회를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지만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차적인 가치, 즉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내가 생각한 아이템들이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G는 창업에서는 거버먼트 개념으로 생각해라. 즉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강화시켜라.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공익적인 사업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에 대한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ESG,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두 번째는 사람 중심, 즉 일자리, 세 번째는 공공기관, 즉 정부하고 맞느냐, 맞춰야 된다. 맞아야지만 내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